안녕 여러분. 오늘은 외부지문 눈 오는 지도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프린트 준비되셨죠? 자, 눈 오는 지도는 윤동주 작품이고요. 앞에 두 작품하고 같이 묶어서 공통점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재회의 의지. 특히 여기 보면 의지적인 태도가 길하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이 작품은 눈 오는 날 떠난 순이와의 이별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슬픔,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다양한 눈의 이미지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눈 오는 날 떠난 순이, 자, 여기 시적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막막해, 슬퍼,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자, 그것을 제목에 나오는 눈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눈이 꽃이 다시 눈으로 변주되는 이미지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더불어 순이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로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눈이라는 애가 눈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맥에서 보셔야겠죠? 형태상으로 보면 산문시예요. 우리가 산문시를 많이 안 했었는데, 산문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경우, 연만 구분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 작품은 행과 연의 구분이 다 없어요. 그냥 쭉 다 이어져 있는 형태.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자, 첫 번째 시작 포인트 순이가 시적 화자가 애틋하게 여기는 대상, 시적 대상이죠. 순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한방눈이 내리면, 한방눈은 사실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방눈이 오면 눈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눈이 펑펑 왔을 때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좋은 편이야. 그런데 나는 오늘 마음을 말 못하겠어. 왜? 이 한방눈을 봐도 기쁘지 않고, 한방눈이 자, 화자의 슬픔을 고조시킨다. 설명 여기 위쪽에 있어요. 자, 눈이 오는 날 떠나야 한다니 눈도 하나도 반갑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그 사람이 죽고 힘들게 될 거잖아. 그죠?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자,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이 지도가 순이의 발자국을 의미하는데, 자, 순이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순이가 어떤 경로로 갔는지가 보이니까, 이 지도가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눈이 내리는 거야. 그죠? 순이가 눈이 쌓인 곳에 또 걸어가고, 그 위에 다시 눈이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나중에 발자국이 덮여서, 여기요. 자, 지도가 눈에 덮여가지고 방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보고 있을 땐 보이지만, 이게 그 위에 계속 눈이 쌓이면 순이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일 거잖아.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자, 아무도 없어요. 어때?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이 공간에 있어. 이별의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별 후에 지금 아무도 없네 라고 느끼고 있고,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이거 뭡니까? 밖에도 하얘. 그런데 방 안도 온통 하얘. 사람이 아무도 것도 없고 그냥 벽과 바닥만 있으니까. 자, 방 안에 눈이 내리는 것일까? 자, 외부의 이별의 슬픔 때문에 방 안에도 그런 마음이 쭉 연결되느냐. 내 마음에도 비가 내려. 이런 것처럼. 자, 지금 화자의 심리 상태가 이별의 슬픔으로 눈이 내린다가 지금 약간
부정적인 슬픈 느낌인 거지.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히 가는 것이냐? 자, 잃어버린 역사처럼, 뭐뭐처럼이라고 했네. 주교법 썼죠? 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그쵸? 이미 떠나버렸어. 사실 떠나기 전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말들이 있어. 마지막 말들이. 사실,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할 걸, 일러둘 걸, 말로 말하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편지를 썼다고 해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왜요? 사실 시대적 배경하고 관련 지으면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절되고 언제 다시 재회할지도 모르는 거죠.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그렇죠? 만약에 다시 만나지 못한다, 재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는 뭐 연락할 방법이 없죠. 편지는 아까 주소를 모르니까 못 쓰고 뭐 전화는 당연히 없고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잡고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자, 이제 흔적도 점점 덮이고 있어요.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자, 요 구절 잘 보셔야 돼요. 눈이 덮인 지금 상황에는 널 따라갈 수 없었어. 그런데 눈이 녹는다면 너의 발자국 자리마다 뭐가 피어나? 자, 꽃이 피어나죠. 꽃. 자, 즉 눈이 뭘로 바뀌었어? 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눈이 녹으면 그 자리에 꽃이 필 거잖아. 뭐야? 아까 눈 왔을 땐 다 덮어버렸다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고 좀 되게 슬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꽃이 피면 그 자리는 표가 날 거잖아. 저기 꽃 폈다. 순이가 지나간 자리. 즉, 이 눈이 지나가면 꽃이라는 희망, 눈에 잘 띄니까 그거 못 따라갈 수 있겠죠. 희망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도 눈이 내리리라. 자, 순이를 만나면 자, 꽃 사이로 막 발자국을 찾아 나서서 드디어 찾아 나서면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찾으러 가는 길마다 1년 12달 항상이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계속이야. 1년 12달 365일 내 마음에는 눈이 내려요. 내가 너를 찾아가 다니는 동안 만날 때까지 네가 내 옆에 없다는 느낌이 더욱 강력할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내 눈앞에 없으니까 너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즉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1년 365일, 1년 12달 한양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네가 계속 생각날 거고 너의 빈자리가 느껴질 거고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작품이 그렇게 어렵거나 긴 작품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작품에서는 사람이 감정을 잘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아요. 이별의 정서가 있긴 하지만 조용하고 절제된 태도야. 막 우리 오열한다고 하죠. 눈물 펑펑 막 이렇게 흘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건 없지만 오히려 찬찬하면서 그게 더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면 자, 일단은 화자는 순이의 떠남을 담담히 받아들였어. 어쩔 수 없지. 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우리 가시리처럼 또는 진달래꽃처럼 막 이렇게 뭔가 축복해 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자, 그런데 보고 있는 마음이 슬퍼. 그리고 네가 떠난 자리가 눈이 다 덮이는구나. 너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어. 이렇게 그리워하고도 있고, 그리고 미처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막 생각나서 아쉽고 단절의 고통, 하지 못한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렇지만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면서도 여기요. 감정을 막 폭발시키면서 폭발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의 이미지, 이건 눈이죠? 기대요. 빌려서 자신의 정서를 운율적으로 형상화, 표현했다는 뜻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별을 수용하면서도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낸다. 잘 보셔야 돼요. 이별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난 여전히 네가 그리워. 이렇게 잔잔한 작품이 되겠다. 자, 여기 보시면 눈의 기능은 똑같이 눈이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 앞에 길처럼 같은 길 안에서도 담 안에 네가 있고 담 밖에 있는 내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었죠? 여기도 눈이라는 녀석이 제목의 지도도 눈 오는 지도였고요.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했을 때의 눈. 눈은 이별의 순간과 연결돼서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여기 뒤에 오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별의 정서 표현하고요.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자, 보세요. 여기는 눈이란 단어는 없지만 뭐가 덮이는 거야? 눈이 덮이는 거야. 눈이 지도 위를 덮은 눈이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얘 때문에 방향을 상실해. 덮어놓으니까 안 보이죠.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자, 방 안에까지 내리는 눈 보시면 눈이 방 안에 내리는 듯한 묘사가 나와요. 방이 다 하얗다고 했지. 벽과 천장이 하얗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화자의 내면 정서, 마음속에도 눈이 내리는 것 같다. 고독이 더 심화됐다. 눈이 덮이면 고립되잖아. 그쵸? 내면 정서의 심화, 더 강도가 세졌다. 그리고 마지막 거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 눈이 내리리라. 자, 여기 눈이 나오죠. 눈. 자, 계절과 무관하게. 왜냐면 1년 내내니까. 결국은 마음속의 눈은 잊을 수 없는 그리움과 상실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나 그리워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윤동주의 정서는 보통 부끄러움, 성찰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에는 부끄러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된다. 대신에 좀 절제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이런 느낌은 같은 맥락이죠. 여기 보시면 추가할 내용.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에서 순이가 떠난 걸 가지고 얘가 나는 조금 더 순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순이를 잃어버리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 나 영원히 찾아다니고 그리워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지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자, 요렇게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수능 기출 작품은 아니어서 이게 수능 연계교재에 수록되었던 작품인데 변형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